안녕하세요. 저는 사단법인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입니다. 놀이미디어 교육센터는 2005년에 아이들의 인터넷 게임 또 곧 나올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대한 조절 또 내용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었고, 민간기관으로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기관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뭐 매년 뭐 한 수만 명씩 따져보니까 70만 명 이상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하는 일들을 즐겁게 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네, 일단은 그 공부를 하는데 사용되는 뇌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뇌가 영역이 달라요. 이를테면 그 공부를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지식들을 이해력을 확장시켜야 되고 논리 추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 공부가 되는데, 사실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쭉 많이 보는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는 재미, 흥미, 또 감각적 자극 이런 것을 사용하는 곳이거든요. 그런 것을 늘 접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재밌고 흥미 있는 곳에는 다 몰입을 하는데, 갑자기 이제 공부를 하려면 공부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뇌가 공부할 수 있는 뇌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그 수업을 해보면 정말 싫어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, 아이들이. 첫 번째는 얘들아 우리 각자 생각 한번 해보자. 그러면 다 아이들이 싫어요 뭐 다 이러는 거예요. 더 싫어하는 게 있어, 생각하는 것보다. 생각 다 끝났니? 우리 각자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 한번 해보자. 정리 한번 해보자. 그러면 더 싫어하는 거예요.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거는 이제 정리한 내용들을 각자 A4 한 장, 각자 공책에다가 한번 써보자. 그러면 이제 아예 이제 못한다고 나자빠지죠. 그러니까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로 글로 표현해내고 이것이 이제 공부인데, 이런 과정들을 하지 않으면서 앉아서 공부를 하니 사실 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영 성과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, 이 디지털 기기를 접하는 세대가 재밌고 흥미있어서 집중을 하지만 사실상은 그 공부하는 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봐요. 예, 그 뇌 촬영을 해보면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는 시각 정보들을 확인하고 있는데, 그 시각 정보들을 확인하는 장소는 우리 뇌의 뒤쪽 부분에 있어요. 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에. 그러니까 후두엽 쪽에서 활동을 하는데, 사실상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는 앞쪽 뇌 쪽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. 전두엽이라고 해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새로 들어온 지식을 서로 연결시키고 확장시키고, 이걸 이제 논리, 정리, 추론 이런 말 쓰죠. 그런 일을 하는 곳은 이제 앞쪽 뇌에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뇌를 촬영을 해보면 스마트폰 보고 있는 아이들은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무런 그 시냅스, 그 뇌 활동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뒤쪽만 좀 자극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한 친구는 게임을 하고 있고 한 친구는 책을 읽고 있으면 게임하는 친구가 훨씬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요. 그렇지만 뇌 상태는 게임하는 친구는 뇌에서 전두엽 쪽에서는 아무런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. 만약에 그 게임을 한다고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머릿속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게임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. 게임 캐릭터가 가만히 있으면 내 게임 캐릭터 죽으니까.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있을 때는 사실 공부할 수 있는 뇌 자체는 전혀 활동을 안 하게 되고, 그러나 책을 읽고 있을 때는 끊임없이 전두엽에서 그 단어와 문장과 맥락과 구조와 이것을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 그 글자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책 읽고 있을 때는 저거 집중하나 싶지만 사실 그 집중하지 않아도 생각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생각하는 영역, 집중하는 영역, 이 영역이 게임할 때는 전혀 발달이 안 되고 책을 읽을 때는 발달되기 때문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은 사실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왜냐면 귀찮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나한테 재미를 가져다 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냥 스마트폰 켜서 웹툰을 보든 뭐 유튜브 영상을 보든 이렇게 그냥 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기서 나한테 필요한 재미들을 다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. 근데 이런 것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마치 왜 펠리칸들이
옛날에 그 어촌 지역에 펠리칸들이 있었는데 어촌에서 이제 그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다 그 처리하고 나면 이제 잔 물고기들을 다 버리면 펠리칸들이 나가서 지가 와서 잡아와서 먹어야 되는데 어촌에 그냥 내려오기만 하면 어부들이 그 버린 물고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맨날 주워 먹기 시작한 거야. 주워 먹고 계속 그 세월이 지난 동안 괜찮았는데 그 어촌에 무슨 개발 계획이 있고 이렇게 도시가 바뀌면서 어촌 마을이 사라진 거예요. 그러니까 물고기들을 그 그물에서 걸러낸 물고기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펠리칸들이 이제는 자기가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잡아 먹을 수 있는 능력들을 다 상실한 거예요. 주워 먹기만 하다가. 그래서 그 펠리칸들이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먹지 못하고 다 그 굶어서 죽었다는 그런 그 사례가 있는데, 사실 우리 두뇌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개발이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. 뇌 자체는.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얘 자체가 스마트하죠. 스마트해서 그 모든 재밌는 것을 빠르고 편하고 쉽고 편리하게 나한테 제공해 주니까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.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. 그래서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의욕이 없다, 무기력하다, 뭐 의지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, 그것은 그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많은 것들을 자기한테 주어져 왔기 때문에 펠리칸처럼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죠. 이것은 진로 문제랑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의욕이 있고 내가 정말 뭔가를 해내고 이래야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졸업을 하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된다.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. 취직이 안 되면 별짓 다 해봐야 되지 않냐. 별짓 다 해보다 보면 이제 일자리가 생기는 건데,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편하고 빠르고 쉬운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뭐가 이제 장애물이 생기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의욕이 없는 거예요. 무기력해져 있고. 이런 문제가 있고,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, 아이들이 이제 엄마 찾아와서 엄마 심심해, 엄마 심심해 그러면 저는 그 내버려 둬라. 왜냐면 심심할 때 내버려 두면 별짓 다 하게 돼 있다.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, 근데 이제 아이들은 심심하니까 와가지고 심심해 그러면서 결국 속셈은 TV 틀어달라, 컴퓨터 하게 달라, 게임하게 달라, 스마트폰 달라 이런 소리인데, 그런 걸로 해결하면 자기가 또 심심할 때 주도적으로 과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긴다는 거죠. 그래서 아이들은 오히려 심심하게 키워야 별짓을 다 하다 보면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알게 되고 뭘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고, 그래서 결국 진로 지도는 진로 상담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심심하고 무료한 가운데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들을 삶 속에서 살아내야 결국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도 알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성공적인 진로도 찾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저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걸 보면서 걱정이 많이 돼요. 저 아이들이 과연 자기 진로,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잘하는지 그걸 어떻게 찾아서 잘 자기 진로를 찾아갈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되죠.